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7회 기출문제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결을 해봤고요. 이 시간에는 결산 문제 8점짜리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인 문제 5번의 회계정보 분석 문제 8점짜리 16점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가 27회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니까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유가증권 평가 문제가 여러분들 NCS 평가 문제에서 제가 이 문제 똑같이 냈죠. 똑같진 않네요. 보니까 숫자가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회사도 두 개, A 회사, B 회사 두 개고 뭐 하여튼 유형이 비슷합니다. 자, 유가증권의 평가는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매도 가능증권에 대한 평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가증권의 평가는 만기 보유증권은 평가를 안 하죠.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어차피 액면가로 원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것은 기말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가하는 유가증권 개정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두 개, 단기 매매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지금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평가 문제, 결산 정리분계를 하시오.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것. 이거는 이 두 거래처를 따로따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래처라기보다는 A 주식, B 주식 두 종목에 대해서 별도로 회계 처리하지 말고 하나로 해라 이거예요. 자, 분석을 해보죠. 펜코전자는 15,000원에 샀는데 장부금액이 1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 때 종가가 13,000원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났네요. 주당 2,000원의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면 1000주니까 곱하기 1000 하면은 2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 놓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진웅 2만 원이 장부금액인데 올랐습니다. 22,000원. 그러면 이건 플러스입니다. 2,000원씩 플러스가 났어요. 곱하기 몇 주냐면은 3,000주입니다. 정확하게 곱하기 해서 600만 원이 플러스가 났습니다. 400만 원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돈 번 건 아니죠. 평가니까 장부상 하여튼 400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600과 마이너스 200을 퉁치면은 400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표를 입력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이렇게 입력을 한다 이겁니다. 일반 전표에다가 12월 31일자에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에 400만 원 자산 증가죠. 개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400만 원. 이거 자산 증가 시키고 대변이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해서 얻은 이익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400만 원. 이것은 수익 발생이죠. 수익 중에서 뭐예요? 영업의 수익의 발생이죠. 자, 전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사를 제가 로그인을 안 해놨네요. 회사 코드는 27회니까 27회 3627번 로그인 하셔가지고 일반 전표에다가 12월 31일자로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 107번에 400만 원.
대변의 평가이익을 찾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905번이죠. 대변의 400만원. 이렇게 하면 4점짜리입니다. 하나의 점표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두 개의 점표로 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두 개로 나눠서 했다는 거죠. 어떻게 나눠서 하느냐면은 종목별로 하시오.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난 거 있죠? 요거 마이너스 200만원. 이거는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200,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200. 이렇게 하나 하고 또 이걸 따로 해야죠.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600,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600. 이렇게 건건이 두 개로 나눠서 입력하면 이것은 종목별로 회계 처리하시오. 여기 이런 지시가 종목별로 회계 처리하시오는 제가 아직까지 기출문제에서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건이에요.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는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것이 주로 나왔다 하는 것이죠. 하나의 거래로 입력하라는 것은 두 개를 합쳐서 한 건으로 회계 처리해라.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문제죠. 퇴직금 추계액이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지금 2명이에요. 네. 관리부의 최성환 씨, 영업부의 이미주 씨. 그래서 퇴직금을 계산했더니 600만 원과 500만 원. 그래서 합이 1100만 원의 퇴직급여가 예상됩니다.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을 하라 그랬습니다.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랬습니다. 뭐 이런 거 굳이 수동결산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저 같으면 그냥 자동결산 할 것 같아요. 자, 하는 순서. 먼저 합잔을 조회해야 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왜 조회할까요? 그렇죠. 기존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남아있는 게 얼마인가를 봐야 돼요. 예. 그걸 차감하고 입력을 해야 되니까. 추가 설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합잔을 다 같이 조회합시다. 며칠 날짜로 조회하느냐 하면은 결산일 날짜로 12월 31일 합계잔액 시산표를 딱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 합계 보시면 안 됩니다. 잔액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합계가 헷갈린다 그러신 분은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합계를 이렇게 없애버려도 좋아요. 이렇게 막 나는 이거 없애지 않아도 나는 잔액 잘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잔액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니까 예, 이쪽에 있겠죠. 여기 보입니다. 딱 여기 보입니다.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100에서 500을 뺀 나머지만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600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시험 보는 날 여기 1100을 쫙 긋고 600만 원 난 입력해야지 하고 여기다 메모 딱 해놓으시면 네, 내가 600 입력했다는 게 여기 메모가 되겠죠.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어디 있느냐 찾아보세요. 네. 여기에 있죠.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셔서 1 엔터 12 1월부터 12월 입력하시고 그러면 매출원가및 경비 선택이라는 팝업창이 조그만하게 하나 나오죠. 거기선 확인 눌러주시면 되죠. 예. 자, 여기에 입력할 사항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시험이니까 이 실무가 아니니까 시험이니까 시험에 나온 것만 하면 돼요. 예. 퇴직급여는 여기다 합니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 부분에 있어요. 퇴직급여 괄호 열고 1200. 퇴직급여 괄호 열고 1200. 여기다가 판매관리비 밑에 있는 퇴직급여 괄호 열고 1200
여기에다가 6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위에서 점표 추가를 눌러주면 돼요. 점표 추가 예. 그리고 확인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된 분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매출원가 계산된 거 있죠? 예. 매출원가 이거하고가 어디로 갔을까요?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조회 눌러보면 여기에 넘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1억 7,398만 7천원,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상품, 자산 감소,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붕괴 딱 넘어왔고, 그 다음에 방금 입력한 차변의 퇴직급여 600만원 비용 발생,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600만원 부채 증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동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상품 매출원가는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동으로 할 거다라고 한다면 이것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것만.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뭐 수동으로 할 게 있겠습니까? 수동으로 할 때는 여러분이 차변에 퇴직급여 600,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600 이렇게만 입력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때 퇴직급여는 800번대 코드 써야 돼요. 500번대나 다른 600이나 700번대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8점 해결했습니다. 우리 8점 얻었죠. 자, 다음에 이제 가장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회계정보 분석 문제가 되겠습니다. 회계정보 분석 문제 8점짜리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얘기인데요. 네, 모르는 문제 잡고 씨름하면 안 됩니다. 네, 마음을 비워야 돼요. 네,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문제 분석이 오래되는 건 일단 뒤로 미루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 거, 이거는 정말 쉬운 거니까 손익계산서 조회라고 이렇게 딱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면 돼요. 자, 그리고 1사분기 손익계산서를 조회하여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발행주식수 10,000주다 이렇게 알려줬네요. 네, 얼마 전에 또 여러분 바로 이거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시험에 이거 있었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거.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야 돼요. 열려있는 창 잘 닫거나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여기 손익계산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12월달 12월이면 틀렸습니다. 네, 문제를 잘 못 읽은 사람은 12월로 조회를 하겠네. 예, 제가 지금 문제를 안 보고 조회해가지고 3월달로 조회해야 됩니다. 그렇죠? 1사분기니까 3월로 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잘 읽으세요. 3월 해가지고, 자, 10,000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기본 기능 모음에 가면은 주당 손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3월 말 당기 순이익이 여기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여러분은 여기다가 만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 엔터 치면 이게 답이에요. 5,200원. 주당 손익이라는 이게 기능 모음에 있는 이 메뉴를 꼭 사용을 해야 되느냐? 예, 만약에 문제에서 꼭 사용을 하라 그러면 이거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가 여기 확인 누르잖아요. 여기다 10,000주 입력해가지고, 그리고 확인 누르면 밑에 당기순이익 밑에 이게 주당 손익이 나타나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메뉴를 이용하시오 하면 이걸 꼭 쓰시고, 메뉴 이용하라는 말이 없으면 이거 안 쓰고 그냥 여기 당기순이익 여기 있으니까 52800000 나누기 만 해서 이거 5개 띄워버리면 되죠. 4개를 띄워야 돼. 4개. 그러면 5280. 그냥 계산기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만약에 문제에서 이 문제는 메뉴를 쓰라고 할 리가 없겠네. 왜냐하면 보기서 고르는 거니까.
3번이 답입니다. 다음에 2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면 됩니다. 자, 이제 손익계산서 닫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서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1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딱 열어놓고 조회 기간을 잘 보세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입니다. 4월부터 6월. 자, 그러면 4월부터 6월을 입력합니다. 4 엔터, 6 엔터, 정기에서 엔터. 네, 이제 그래놓고 전자 세금계산서에 거래처별 매수가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수치하고 발행 여러분 구분할 수 있죠? 수치는 뭐예요? 매입이죠. 발행은 뭐예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이다 그러면 매출을 의미하는 거고 수치는 우리가 받은 거니까 매입입니다. 그래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에 거래처별 매수가 오른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매입 이 아래에서 봐야 돼요. 전자 이거 딱 눌러놓고 거래처별 여기 매수가 쭉 나옵니다. 자, 보기에서 매수 오른 거 한번 찾아볼까요? 강서유통이요? 카누? 네, 카누 매매. 네, 2번이 답이더라. 여기까지가 전자죠. 여기가. 요 밑에는 전자 외에는 이거 종이세금계산서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네, 그래서 여기다 놓고 봐야 돼. 커서를 여기다 놓고 오른쪽에 있는 이 거래처와 매수를 확인하시면 된다. 매수라는 건 그 세금계산서 몇 장이냐 이거죠. 건수. 자, 이렇게 해서 8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봤듯이 맨 뒤에 있는 이 회계정보 분석 문제가 되게 쉽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앞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에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이 쉬운 문제에 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쉬운데 여기서 허겁지겁 하느라고 쉬운 걸 또 놓치고 가면 어려운 거는 어차피 맞춰더라도 여러분이 틀릴 확률이 있는데 이거는 틀릴 확률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틀릴 확률이 거의 없고 거의 100% 맞출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여유 있게 해야 된다 이거죠. 서둘다가 틀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걸 놓치면. 자, 이렇게 해서 27회 기출문제 마지막 문제까지 해봤습니다.